어제는 손님이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님이 없었는데, 오늘은 어저께 없었던 것들을 오늘,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징검다리식으로 아예 손님이 없거나 그 다음날은 아예 손님이 많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인드라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지금 골절상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상은 입으셨는데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쉬고 계시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784회) 역설 타임즈쇼 2024년 5월 25일 이놀리 1825년 이후 300년 국제유통자본론 4를 반추하며 CFR, FA, FP 538 불조사리 세운형 로프 솔트버그 우물밖에 개구리 슈레더 ABCC 11 유전자 오토기어 서종대 시오리 탈조선우 대박 스트라이커 1억명 서울론 10억명 한반도론 세운형 부동산 2022년이 저점이었나 2030년까지 성렬형 하향 안정화 정책하에 완만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세 사기 특별법 반대하고 등기부등본 법제화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 220V 민주주의 이분이 전 주택산업연구원 대표인데 2022년 말에 집값이 저점이었다. 그래서 대체로 인드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인드라가 중시하는 그 사이클은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인 재고순환 지수를 가장 짧은 사이클이죠. 가장 중시하고 그것이 이자율과 관계 있다. 이렇게 인드라는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긴 것이 이 주택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10년 정도의 주기, 이 정도로 늦으면 18년 키팅 사이클인가? 그것과도 시설 투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전망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집값 폭락론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구죠. 근데 인드라가 인구 문제를 20년 전부터 20세기 말부터 문명 비판론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1억명 서울론, 10억명 한반도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3원칙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원칙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첫 번째 수요 공급 원칙을 지킨다. 두 번째 거래세를 완화하여 시장 가격을 정상화시킨다. 그리고 세수를 더 증대할 수 있다. 박리담회로 지금처럼 하는 운전비 때나 그런 식의 방식은 오히려 집값을 올릴 뿐이고 오히려 거래세를 완화하면 시장 가격으로 정상화되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1961년 박정희 대통령 혁명가가 당시 고도성장을 준비하면서 만든 제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고도성장기가 아니라 저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당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탁월한 정책으로 올바른 정책이지만 바뀔 때가 됐다.
당대에는 등기부등본 제도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시에는 안성맞춤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자정부 시대를 대비하고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부 법제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만을 믿고 거래할 수 있어야 전자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는 등기부 등본만을 가지고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자상거래는 등기부 등본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만 믿고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편법으로 임시 방편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에게 구매자들에게 집값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 있고 구매자에게 보탬이 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값 사기의 원흉이 문전비 좌파쇼 정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해서 저는 특별법이 오히려 한국의 집값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응하지 못하는 좌파쇼 지명이 시기라고, 지명이 기본숙제 시기라고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은 뭐냐? 등기부등본 법제화다. 등기부등본 법제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하게 되면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가 책임지면 됩니다. 국가가 배상하면 돼요. 이걸 특별법 따위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특별법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 특별법 같은 것들이 알고 보면 일반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린 쓰레기 사기꾼들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게 더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킨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인들한 강조했듯이 성렬형 정부가 자유우파 성렬형 정부가 들어서면 하향 안정화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대부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올라가지만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고점 대비 8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영끌족이 집을 몇 년 전에 샀을 때 100%인데 현금 내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 빚내서 샀다는 얘기인데 이자율 5%로 가정하더라도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자를 냈다면 지금 최고점 대비 100%이더라도 영끌족은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들하는 강조 드렸습니다. 최고점 대비가 아니라 최고점이 2021년 말, 그러니까 문전비 좌파쇼 정권 말기죠. 그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전 가격, 2021년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인들아 볼 때 2022년에는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2021년 가격을 회복하는 것이 하향 안정화의 어떤 대비다. 그래서 현재도 집값은 낮은 가격이다, 저가다. 그래서 95% 정도까지는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진적인 방향이지 폭등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울러 인드라가 부동산 사모집과 더불어 인드라가 강조했던 것은 수도권 중심일 수밖에 없다. AI 시대에서는 더더욱더 수도권 중심이다. 왜?
노년층은 병원 문제 때문에 인들아 지금 어머니가 급히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시골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왜? 병원이 없어요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개혁도 성렬형 자유우파 후 성렬형 의료개혁이 되어야 하는 이유죠. 저는 개개인의 의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집단으로서 의사협회는 왜 파쇼 단체라고 인들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전 세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노년층이 많아지는데 이 노년층은 도시에서 살아야 됩니다. 해서 인들아는 그 기준을 잡았자 20만 명. 네. 여기서 서울은 1억 명 서울은 네, 서울뿐만 아니라 도쿄, 런던처럼 뉴욕주처럼 네,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현재 지하철 관점에서 지하철이 춘천까지 있죠. 그 다음에 천안까지 있습니다. 네, 지하철 이 영역 이 영역까지 포함해서 1억 명 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만 명 이상 중소도시 이렇게 기준을 세 가지 잡았죠. 그래서 그 향후 10년 내에 20만 명 이상을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편법을 구사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잡으셔야 된다. 그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20만 명 미달인 지역은 앞으로 집값은 지금이 고점일 겁니다. 더더욱 폭락하고 지금이 1년 뒤면 반값이 되고 2년 뒤면 반의 반값이 된다. 강조드렸습니다. 반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광역권에서는 서울이 먼저 움직이죠. 그렇다고 옛날처럼 폭등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오르겠지만 많이 오르지는 않겠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은 덜 오르겠지만 오르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식의 전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인들하고 관점이 같은데 보통 인구가 준다. 그러나 앞으로 집값은 구매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인들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매자가 생긴다. 집값이 오르면 구매자가 생깁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구매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없던 구매자가 생깁니다. 그것이 이치고 두 번째가 이분이 지적했듯이 인드라가 예전에도 강조한 적이 있죠. 그 버블 세대, 그 인구 붐 시대. 인드라는 그 인구 붐 막바지 55 한국 전쟁 때문에 선진국보다 약 3년 내지 5년이 늦었죠.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55년에서 65년 요 사이 10년 동안은 인구 폭발의 시대로 잡고 있거든요. 그 인드라가 거기서 그러면 이 시기에 인구가 폭발했는데 그때 아이를 많이 낳았던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또 아이를 많이 낳았단 말이야.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 세대가 그게 베이비붐 2세대란 말이에요. 그 베이비붐 2세대가 지금 보통 한국에서 30세 전후로 결혼하잖아요. 더 늦어졌죠. 옛날에는 평균 결혼 정년 연령이 뭐 남자는 27세, 여자는 24세 뭐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대체로 지금은 한 5, 6년 여성들도 20대 때 다 즐길 거 즐기고 30대 가서야 결혼한다. 남자도 30대
노총각이라는 개념은 30대 초반에 적용되지 않고 마흔이 되어야, 한국에서도 마흔이 되어야 노총각이다. 30대는 아직 노총각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자리 잡혔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인 주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곱하기 2죠. 예,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살고 있으니까. 예, 그러한 것이 향후 2030년 말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사느냐? 수도권에 산다. 광역시에 살고. 일자리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총 맞잖아요, 요즘. 왜냐하면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지금 유튜브에는 작전 세력이 들어가 있다. 집값 폭락을 왜 외칩니까? 돈 받고 하는 거죠. 왜 돈 받아? 조회수도 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집값 폭락론자들이 외쳐줘야 영끌족이 겁먹고 헐값에 집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걸 조용하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매수했어요. 예, 꼬마 빌딩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을 서서히 매수하는 얘기들을 인드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까지도 그럴 거고요. 인드라의 예수 전망으로는 내년까지 집값 폭락론자들이 유튜브를 휩쓸 겁니다. 사악한 놈들이죠. 근데 내후년 2025년이 아니라 2026년부터는 집값 폭락론자들이 사라질 겁니다. 왜? 이미 살 거 다 샀거든. 내년까지도 아직 저가 매수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후년에는 예를 들어 집값 폭락론자들이 유튜브에서 대세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제 기다리겠죠. 여러분, 작전 세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총 맞아요. 주변에서. 무서운 놈들이죠. 남들을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의식주 문제, 그래서 이것들에서 정부 문제를 자유우파 성렬형 정부를 탓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짓이고, 작전 세력들과 여기에 결탁한 좌우의 파시오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자산과 땀 흘려서 노동으로 땀 흘려서 번 돈을 강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몇 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슨 돈으로 돈을 벌었습니까? 어떤 사기를 쳤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기에 어떤 놈들이 변호를 했고 어떤 놈들이 판결을 했고 그 놈들이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속지 않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집값은 계속 꾸준히 완만한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인드라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전세 문제에 대해서 인드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했죠. 없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220볼트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게 독특한 전세 제도예요. 이 전세 제도가 보편적으로 세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파리나 런던, 뉴욕에서는 자신의 월급의 절반 이상이 임대료로 날아가요. 한국의 근로자가 월 500을 번다고 칩시다. 반면에 미국의 근로자는 1000만원을 번다고 칩시다. 1000만원 중에 600만원이 임대료로 날아가요. 한국은 전세만 활용할 수 있으면 500으로도 버틸 수 있죠. 한국의 집값은 결코 비싸지 막
그 집값 폭락률들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비싼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을 뿐이에요. 내가 강조했습니다. 집값 베네수엘라 수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건 이치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국토에 전 육지에 22% 안에서 78% 인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국이든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심지어 북한마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도 평양 중심이고 함흥 중심이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오히려 국토 균형 발전론 이렇게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들어볼 때 국민을 속이는 포퓰리즘이다. 좌의 파시오 포퓰리즘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기껏해야 노무현처럼 지방에 아파트 만들고 시골에 아파트 필요 없잖아. 시골에 골프장 만드는 게 균형 발전론입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어떻게 됐는데 그 아파트 노면 믿고 산 그 아파트 시골 아파트 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게 지역 균형 발전론이냐?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 말에 속았는데 그 속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더더욱더 발정론 노면 찬양하는 거죠. 인지 부조가 걸려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인정을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아무짝에서 자존감이 확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증오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노면 자신을 경제적으로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친 자들이 노면 발전민당 주명인데 좌우의 파시오들인데 그들을 욕할 수가 없으니까 비난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건 자기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더더욱더 성녀령을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가짜뉴스 7시간 세월호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험한 사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반편으로 지금 부정선거 인들아 4.15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부정선거 운운하시는 분들 위파시오 분들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인들아도 20-30년 전에 그러한 증세가 있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중독이 돼요. 저는 80년대에 좌이파시오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시대 음악 소리나 시에 관련된 그러한 것을 들으면 가슴이 끓었어요. 시장 어디든 따라다녔다고 인들아가. 마치 그 전쟁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진정되지 못하는 휴증을 겪듯이 시대 소리가 아닌데 시대 소리로 어떤 다른 소음을 듣고서 이거 시위하나? 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증세가 있었어요. 인들아.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우익파시오 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좌익파시오 말할 것도 없지만 우익파시오 분들도 혹시 이런 시위 중독증에 걸리신 게 아닌가 스스로 반문하셔야 됩니다. 좀 더 우리는 가짜뉴스, 음모론, 일루미나티에 빠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창피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부끄럽다고 여기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빠지셔야 됩니다. 그게 신흥 사이비 종교하고 같습니다. 좌우의 파시오 집단은 JMS, 정명석 이런 애들하고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단의식에 도취되다 보면 거기 중독에 도취되면 이게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것과 유사하게 자기 인생이 황폐해진다고 저는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이든 뭐든 폭락, 폭등, 거기에 그 말 자체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생각과 인드라 생각과도 다르게 움직이죠. 물론 당장에는 항상 인간 지표니까 인드라가 항상 틀리지만 장기적인 것, 경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인드라가 아무리 인간 지표라도 100% 인간 지표면 항상 인드라 말 반대로 하면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잖아요. 한 5대 5잖아. 당장의 어떠한 전망에 대해서.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 최소한 6개월. 인드라가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게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단기 지표. 어떤 국가나 대기업 이러한 데 어떤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6개월까지만 반기 보고서까지만 인드라가 냉정하게 인정한다. 1년짜리 6개월짜리. 그러나 1개월 3개월짜리는 인드라는 설사 미국에서 발표하는 거라도 안 믿어요. 그건 정치적 고려가 많이 들어간 거다. 어느 정도. 전 작전 세력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작전 세력이 되게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작전 세력을 무조건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작전 세력도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작전 세력이 100%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